2020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의 제목은 조선 역병에 맞서다. 조선시대에는 어떤 전염병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역병, 즉 전염병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인류와 함께 진화하고 있는 존재,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를 정복하고 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그야말로 인류는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공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던 것이죠. 조선시대 가장 많은 피해를 주었던 전염병으로는 대표적으로 두창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연두로 알고 있는 병인데요. 조선시대 초상화 중에서는 두창에 걸렸던 흔적, 곰보 자국이 남은 초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마 자국이 남은 관리의 초상화들도 있고요. 조선시대의 천연두, 수두, 괴질, 온역 등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지금의 코로나와 같이 사망할 수도 있는 역병이었습니다. 우리 한의들은 이렇게 길고 긴 세월 동안 역병들과 맞서 싸워왔는데요. 왕명으로 만들어진 티푸스성 전염병 전문의서 벽원 신방언해를 보면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혹은 훨씬 더 참혹한 그 아픔을 겪었을 텐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전염병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서는 조선 전역을 휩쓴 장티푸스성 감염병 온역의 지침서로 허준의 신찬백원방과 함께 전염병을 극복하고자 했던 한의들의 노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전문 의서입니다. 이처럼 한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2달여 2020년 4월 6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 한의사들이 만든 한의진료센터가 가장 먼저 시행한 대규모의 감염병 비대면 진료입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된 대구 지역의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 1차 대유행 완치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약을 지어줬다는 그런 느낌, 보호받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전국의 한의사분들 이번에 우리가 그 마무리를 좀 잘 지어주셨고, 정말 뒤에서 그냥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아픈 사람들 위해서 봉사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들. 한의 진료를 통해 다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잊을 수 없는 2020년의 봄. 전 세계는 팬데믹에 빠졌고 우리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국경도 넘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위해 입국한 30대 중국 여성이 첫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보건당국은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중국 남방항공을 타고 한국 여행을 위해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35살의 중국인 여성. 출국 전날부터 발열과 오한 등의 증세를 보이다 입국장에서 바로 격리됐는데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 환자의 약 90%인 511명은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는데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 환자는 당분간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8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하고 2월 19일 날 대구시청에서 관계기관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는 대구에서 10여 분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병하면은 곧 수백 명이 발병할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치료해서는 안 되고 큰 대학병원급 2병원 정도는 완전 비워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게 동산병원하고 대구의료원을 비우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나마 그게 이제 다행스러웠는데 대구든 뭐 다른 지역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처음이다 보니까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분리를 잘 하지 못하고 초반에 경증 환자들이 음압병실을 다 차지하는 바람에 결국 3월 달에 들어가서 중증 환자들이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이것도 경험이겠지만은 뭐 실제로 돌아가신 가족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청도 대남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60대 환자인데 보건당국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1명이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A씨는 63세 한국인 남성으로 입원해 있던 대구 청도 대남병원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신천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집단 발생이 많아가지고 거의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뭐 가게나 이런 데도 다 사람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거의 죽은 도시처럼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안 좋았죠. 저희는 이제 병원이라서 이제 출근 퇴근을 하는데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정말 텅텅 비어 있고 거리도 그렇고 그냥 되게 텅 빈 도시 같았어요.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 점심시간인데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로 영세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상. 어둠의 도시. 대구는 모든 것이 마비되었습니다. 2020년 4월 4일 대구 한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한의사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사스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한의사 참여를 건의했으나 거절당했고 그 어떤 지원도 없이 3월 9일 코로나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도 이런 병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우왕좌왕 또 치료제도 없다. 그러고 백신도 없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은 과거부터 전례적으로 있었던 역병, 한의학의 역병이라는 게 전염병인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들이 치료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코로나19 한의치료센터 한의사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5일 정도쯤에 전화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도 좀 저희가 증상 경과를 좀 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네. 그때 보니까 좀 식욕이 좀 없는 게 가장 불편하다고 하셨네요. 그렇죠? 네. 식욕이 가장 불편하시고.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미각하고 후각이 완전히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후각하고 미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밥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결핍성 빈혈 환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을 이제 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쉬어줘야 되는 이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잘 먹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후각과 미각이 없으니까 밥이 아예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밥을 못 먹어서 좀 되게 많이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전국에 있는 한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봉사를 하기 위해 대구로 찾아왔습니다. 가래가 좀 찐득찐득합니까? 아니면 물가래처럼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3월 5일날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왜 나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요. 나 너무 건강한데 많이 아프지도 않았고 증세도 크게 없었는 것 같은데 왜 나지? 내가 왜 걸렸지?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냥 건강한데 내가 왜 걸렸지? 그 생각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한의사협회 한의진료상담센터 저한법수사 김준하입니다. 아,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우리는 병원에 갔다 왔고요. 네. 땀이 한 번씩 나고. 네. 또 코가 좀 시큼하다 카나. 일단 좀. 그리고 손발이 이게 끝이 좀 하다하다 카나. 네. 집사람 지인이 이 약을 주는데 좋더라. 그래서 또 이래 정체를 물으면서 또 바꿔주고 이래가지고 좋더라 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제 집사람을 했고 그래. 근데 집사람이 이제 우리한테 다 연락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또 상담이 오고 그래 이 약을 또 보내오고 그래 또 이제 그래서 선생님 한의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정상을 묻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이제 도움 받으라는 문자가 와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죠. 처음에는 이제 증상을 좀 젊으신 선생님께서 증상을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비염 증상 있으시던 건 좀 어떠시고 잠 많이 안 온다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잠이 많이 안 오시는구나. 어떡하노. 잠을 많이 잘 주무셔야지 빨리 더 회복이 되실 텐데. 예. 입 마르시다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건 여전하세요? 네.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다행이시다. 지금 그 약이 하나는 이제 비염 증상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재채기나 그런 거 좀 가라앉혀 주는 약하고 잠잘 주무시라고 약을 보내드렸는데 3일분 보내드렸던 게 잠잘 주무시라고 보내드렸던 거거든요. 오로지 혼자서 가야 하는 외로운 길. 그들은 확진자와의 동행을 자처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제가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데 아침에 이제 눈 뜨면 이제 제가 키우는 화초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이제 향기 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똑같은 일상을 시작을 했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화초들한테서. 그래서 왜 이러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집에 있는 비누 냄새 맡았는데 비누 냄새 안 나고 그다음에 향수를 막 그냥 뿌려가지고 향수 냄새를 맡았는데 향수도 전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날 아침으로 제가 이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근데 된장에서 아무 맛이 안 나더라고요. 맛이라고는 1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이제 그때 생각했죠. 그때 이미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증상이 뭐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나오는 게 전혀 없었어요. 자가격리 중 2020년 3월 5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분은 두통과 고열, 미각, 후각 상실의 증상을 겪었고 일주일 만인 3월 12일경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허리하고 이 무릎이 내가 60몇인데 내 평생에 그리 아픈 건 처음이었어. 왼쪽으로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평생에 그만큼 아픈 밥맛도 없었고 설사도 나고 보니까 밥맛이 없었어요. 이 맛이 이가 걸려서 손발이 조금 저리고 나는 이제 평생에 고혈압이 없었는데 그거 딱 입고 나가지고 혈압을 재니까 혈압이 100에 180 이러기라.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좀 심한 공포라 하나 두렵고 이러는데 긴장하고 이런 게 그런가 싶었는데 막 때까지 숨쉬기도 좀 그렇고 기분이 이상하더라.
2020년 2월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부부. 근육통과 손발 저림, 미각 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남편은 입원 후 17일 만에, 아내는 22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 2주 격리 후에 이제 해제가 될 걸로 보고 뭐 그냥 지냈죠.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예, 전화도 어디 할 정도만큼도 안 될 정도로 힘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자가 격리가 길어지니까 점점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믿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증상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확진이라고 하니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증상은 없으셨어요? 네,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기침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일단은 좀 목마름은 있었어요. 목마름이랑 뭐 여느 겨울 봄 이럴 때 이제 건조하니까 목마르고 이제 좀 약간 목이 좀 불편한 정도? 그런 건 있어요. 조금 이제 무기력증? 그게 한참 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산에 좀 다니고 이러다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2020년 3월 1일 확진 판정. 큰 증상이 없었다는 이분은 무엇보다도 갈증과 무기력증으로 고생을 했다는데요. 다행히 3월 24일경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과 대학생들 역시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처방된 한약을 환자들에게 직접 배달하기 위해 나선 것. 그분이 약국부 분들이 나갔어요, 택배. 택배를 나가서. 그럼 일단 내가. 그러면 배달, 홍기 오빠 오늘 배달 몇 시쯤에 출발해요? 배달? 1시? 1시? 지금 이미 두 팀 갔어. 조금 됐습니다. 환자를 전화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컸어요. 사실 확진자라고 한들 제가 배달했을 때 당시에는 조금 후반이었어가지고 지금 음성 판정 받고 나오신 분들의 집 앞에만 제 기억엔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갔던 집들에 한해서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위험한 건 아니었었는데, 네, 직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 앞을 가서 감사 문자도 엄청 받았는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한의사의 비대면 진료가 끝나고 증상에 따른 처방이 나오면 대학생 봉사자들의 손은 바빠집니다. 여기는 이제 약국이거든요. 처방전이 나오면 처방전을 토대로 이제 약을 포장하고 이제 배송 준비하는 곳이에요. 네. 한의진료상담센터에서는 주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코로나 경증, 중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이런 코로나 증상이라고 했을 때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는 중국에서만 시도해 본 바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그런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를 입증한 그런 한약으로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뭐 연구 결과에서는 각종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들이 좀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처방들을 가지고는 이번 새로 나오는 이 코비드-19처럼 간질성 폐렴을 일으키고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줄 수 있는 처방들을 구성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모험이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생활치료소에 입소한 환자, 그리고 회복기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한데요. 비대면 진료를 통해 그 증상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각각 다른 지침의 한약을 처방하여 치료와 회복을 도왔습니다. 당시 어떤 근거로 각 증상에 대한 처방을 내렸는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특정한 치료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나 외국에서는 전통의학의 접목을 시도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한의학에서 한의학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당시까지 나와 있는 전 세계의 진료 지침을 다 조사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가 가장 먼저 발병한 중국에서는 중의학 전문가들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확진자 대부분은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 서비스를 받았다는데요. 중국의 한 병원에서는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총 7개의 소스라고 할까요? 국가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당시에는 중국에서 26개의 임상진료 지침이랑 한국에서 2개가 발표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약치료와 변증이라고 하는 한의학에서 특별한 진단 방법을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감염병이 질병으로 발전하였을 때 한약 치료는 병원체를 인체에서 밖으로 나가게 함은 물론 인체의 저항력, 우리가 흔히 아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약간 경미한 증상일 때 쓰는 약들은 저희 호흡기내과 교수님들이 좀 선정을 해주신 바가 있었고, 또 이제 중국에서 6차 가이드가 나올 때까지 이제 확정된 청패매독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이게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고 얼만큼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분석을 좀 거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약을 준비하고 시작을 했죠. 증상에 따른 처방을 살펴보면 경증 초기는 무증상에서 시작하여 간단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발열과 두통, 오한,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8,570건의 처방 중 가장 높은 처방률은 경옥고, 그리고 자음보패탕, 익기보패탕, 청패배독탕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초진에서는 마황, 자감초, 행인, 석고, 계지 등으로 구성된 청패배독탕의 처방 비율이 높았는데요. 복용 후 개선 효과가 있다는 응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청패배독탕 원을 구성하는 약제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처방에서 관동화 한 가지를 제외한 처방이고요. 여기 지금 마행감석탕이라고 하는 요 4가지 약제가 사실은 급성 호흡기 증상에 쓰는 약으로 유명한 처방입니다. 천식처럼 숨이 차고 그리고 초기 증상으로 땀이 나지 않으면서 몸이 전신 증상으로도 감염증의 초기 증상일 때 쓰고요. 그래서 일단은 숨이 차면서 열이 나고 땀이 안 나고 하는 그 상태에 몸에서 열도 내려주고 소변으로 그 열을 빼준다고 하는 처방이 마행감석이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는 2020년 5월 당시 코로나 처방에 대한 2번째 지침을 업데이트하였고, 중국에서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베이징, 광저우에서 감염병 중의학 전문가들을 우한에 파견하여 6번에 걸친 지침을 발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말한 내용도 6판, 7판을 거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 약을 권고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방송으로도 대대적으로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된 한약이 나오면 대학생 봉사자들이 직접 배달을 합니다. 처음에는 택배로 보낼 생각이었지만 계획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도 몇백 명씩 확진되는 코로나 환자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사실 드랑길 갔다가 지도 봐서 최대한 가까운 위치로 2개, 3개 돌고 가자. 다시 돌아오자. 오케이. 드랑길이랑 엄청 가까우니까 드랑길 먼저 가고. 지금 바로 전화 드릴까? 지금 한 5분 남았거든.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도로명이 어떻게 돼? 내가 먼저 발벗고 나서봅니다. 네, 저희 지금 한약 배송해드리려고 지금 있는데요. 네, 혹시 지금 집에 계신가요?
환자들의 집 앞까지 일일이 배달을 하려니 작은 일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한약을 드시고 하루라도 빨리 호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학생 봉사자들은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네, 문 앞에 갖다 놓을게요. 네? 아, 네. 그거는 한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정막이 흐르던 대구에서 환자들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대학생 봉사자들. 환자분들은 그만큼 약이 절실하고 그만큼 약이 필요한 상황이셔가지고 버선발로 뛰쳐나오신 거겠죠. 네. 그럼 환자 나오는 거 보고 도망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 약 두고 갈게요 바닥에 두고 온 적도 있고, 이제는 조금 이제 능숙해져서는 이제 문 앞에 빨리 두고 빨리 도망가고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가격리 중이신 분이 3층에 계시는데 저희 차가 온 걸 보고 창문을 여시고 이제 그쪽 아니라고 입고 돌아서 오시면 된다고 막 위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안 끼셨길래 괜찮나? 그랬던 적도 있고, 갑자기 갔는데 문을 대뜸 열으시고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고. 그렇게 대구는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네, 한약 배달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이끼 복배탕하고 이렇게 약인 명이 적혀 있고,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되게 고마웠어요. 네. 약을 통해서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상들을 먹을 때마다 약을 이렇게 바꿔주셔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게 됐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맛이 떨어지고, 저는 원래 한약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때는 좋아하고, 특히 이제 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의사 역시 전염병을 진단, 검안하고 소독 관리,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가격리 중이거나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분들 중에서 그 생활치료시설이 한약 투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한약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14.6%가 한약을 투여받았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의미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진료하면서 얻은 성과들이 많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한의사들이 전화를 해서 증상을 여쭤보고 현재 처해 있는 불편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지지가 됩니다. 한의진료 서울센터, 이곳은 한의과 대학생들의 예진 업무가 한창입니다. 진료 받으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신장 투석 아니면 과거에 장기 이식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환자와 접촉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혹시 해본 진료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예진이란 한의사들이 진료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물어보는 과정. 코로나 이런 증상이 있어서 약을 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저는 오전에 9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람되는 일이니까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체온 어떻게 되시나요?
가장 최근에 지셨던 체온 어떻게 되시나요? 이어지는 한의사들의 본진. 요즘은 그 식사량은 좀 어떠세요? 식사량이 코로나 걸리기 전보다 돌아가는 게 좋은 신호거든요. 그런 호흡기 증상이 없어져야 돼갖고 저번에 드셨던 처방을 우선 똑같이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한의사들은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한 채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2일 전보다는 가래랑 콧물 증상이 좀 완화되셔갖고 그러면 저희가 똑같은 처방으로 추가 처방을 해드리기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그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반대 같은 게 뭐? 봉사했나 했을 때? 제가 부부 한의사여서 저희 남편이 가라고 적극 이렇게 격려해줘서 왔거든요. 예, 저희 남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 중 멀리서도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입마른 증상 외에 식사는 좀 어떠세요? 식사는 잘 하시고 모니터에 기록된 환자의 증상들을 살펴보며 정성껏 상담을 하고 있는 정승호 한의사. 치료 기간에 많이 좀 힘드셨나 봐요. 사실 증상은 많이 없으신데 오히려 이제 기간 동안에 좀 입마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심하셔가지고 좀 힘드셔서 이제 퇴원해서 좀 괜찮다가 또 조금 최근에 좀 그런 증상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사실 대구까지는 뭐 제가 이제 그 집이 용인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루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아니면 주말에는 뭐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평소 컴퓨터를 많이 쓰지 않아 지원하기 전에 조금 망설였다는 그. 하지만 용기를 내보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두려움이 많았죠. 제가 컴퓨터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참 두려움이 많았는데 너무 잘 알려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사실 환자분은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래도 되게 조금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죠. 그래서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멀리서 보니까 한참을 모니터를 쳐다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이제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이고 벗어야지 적당한 거리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게 됐어요. 이제 나이가 좀 어정쩡해갖고.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모인 전국의 한의사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코로나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더 고통이었다고 말합니다. 김대하 한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졸업하고 쉬고 있다가 여기 센터 열린다는 소식 듣고 올랐습니다. 한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구에서도 진료를 했다는 오지현 한의사. 일단 제가 봉사를 시작한 시점에서는 대구에서 저희가 처음 개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구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불안에 많이 떨고 계시다는 거를 듣고,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있지만 이곳에서 진료할 때 그 마음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스스로 제 건강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편집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갔는데요. 한의사들의 무료 진료와 처방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12,000건의 진료로 많은 환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차도가 많지는 않다가 한약을 먹는 순간부터 좀 뭐 달라지는 걸 느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한 서너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네요. 환자분께서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약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몰랐다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와서 진료를 한 게 잘했다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곳 역시 진료센터 한쪽에 약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의과 대학생 봉사자들이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초진시 가장 많이 처방되었다는 청패배독탕. 과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환자를 보는 과정에서 이제 청패배독탕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나 또 이제 효과들 때문에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그걸 이제 적용하고 나서 결국에 이제 바이러스가 음성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는 회복기로 판정하고 회복기 환자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또 만들어내고 추출해내고 이제 기존에 있던 효과들이 있었던 처방들을 우리가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문단이 그 지침을 만드는 지침단하고 같이 처방 선정에서는 많은 문헌 조사와 또 이제 그 실험적인 연구 결과들을 좀 그 백업을 다 하고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대구 한의진료 상담센터에서 봉사를 하다가 서울까지 오게 되었다는 한의과 대학생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을 응원해주는 가족들 덕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처방전 나온 거 약재 포장하고 처방전 써서 보내주면 택배 포장합니다. 학생이신 거죠? 네, 저는 한의대생이에요. 부모님은 뭐라세요? 이렇게 자원봉사한다 이러니까요. 부모님은요? 네가 한의사에 비슷해지려고 노력하나 보구나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넘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집이 대구여서 이제 부모님은 이제 오히려 서울이 이제 더 위험하다. 이제 뭐 서울 가면 뭐 기차도 타야 되고 지하철도 타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이게 너무 걱정된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약속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도와주는 게 제 마음이 편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입출고되는 한약들. 약재 관리와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된 한약의 개별 포장을 담당하는 건 역시 대학생 봉사자들입니다. 그중에 대구 한의대 본과 4학년 송선영 학생도 보이는데요. 일일이 테이핑 다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박스에 들어갈 거라서. 혹시 선영 택배라고 들어보셨나요? 운영 초기 치료시설에서 한약을 거부하자 송선영 학생의 이름으로 택배를 보낸 것. 대구에서 재진하셨던 환자분들이 다 이제 서울센터로 옮겨져서 그 재진 환자들 약도 저희가 다 싸야 되는 상황이라서 약이 진짜 많아요. 안 힘들다고 하면 좀 거짓말 같긴 한데 이 약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 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름 붙여진 선영 택배. 이제 선영 택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영 택배. 대구에서 직접 배달했을 때의 에피소드도 떠오릅니다. 계단에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마주쳐가지고 깜짝 놀라서 먹긴 왔는데 2주 동안 혼자 자가격리하고 아니라서 네. 아니었던. 아, 다행이네요. 조금 슬프기도 한 게 되게 환자분들께서 외로움을 되게 많이 느끼세요. 입원할 때 들어가는 것도 혼자 준비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퇴원할 때도 모든 옷까지 다 싸서 나중에 소각할 수 있게 본인이 다 뒤처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외로운데 저희가 진료를 해드리겠다라고 전화를 하는 순간 엄청 반가워하시고 계속 고맙다고 하시고 한 20분 동안 계속 고맙다는 말만 하세요. 그러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런 거에서.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계속되는 한의사들과 대학생 봉사자들의 정성과 노력.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코로나19는 또다시 대유행의 시기와 직면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새 2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3차 감염까지 일으키면서 관련 확진자는 133명으로 늘었는데요. 이번 주가 대규모 확산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코로나19의 늪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한 한의사들. 익숙한 이름들도 보이네요. 지난번에 만난 정승호 한의사. 본업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오셨을까요? 컴퓨터는 좀 익숙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에 환자도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도 환자 많이 뭐 지난번 그저께도 여쭤봤지만 이제는 완전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전산의 측면에서는? 그래도
계속 익숙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천천히 하면 이렇게 저번보다는 좀 익숙하긴 한데 많이 도와주셔서 그냥 제가 못하는 거는 그냥 도움을 받는 게 빠른 것 같아요.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졌지만 오늘도 묵묵히 진료하는 한의사들 그리고 택배 배달에 나서는 한의과 대학생들 그들은 이 순간 어떤 심정일까요? 그냥 싱숭생숭하죠. 네, 그냥 더 이상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유동인구가 너무 많은 곳이라서 걱정은 되는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나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좀 그런 거를 체감을 잘 못하겠어가지고 좀 그런 거에 있어서 괴리감이 있기는 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 중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쉬워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바쁜 시간을 쪼개 대학생 봉사자들이 허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허준 선생님의 업적을 되돌아보며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곱씹어 보는데요. 질병의 발생 원인이나 증상별 응급요법 등 허준 선생님의 기묘한 처방을 새기고 또 새겨봅니다. 허준 선생님이 쓴 많은 의서 중에서 이들을 멈춰서게 만든 책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의 역병을 기록한 신찬벽원방. 이 책은 동의보감보다 약 9개월 앞서 발간된 의서로 1612년 역병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자 광해군이 명하여 편찬하게 된 책입니다. 신찬벽원방에서 허준 선생님은 전염병의 종식에는 통치자의 반성과 함께 공동체가 고통을 분담하여 대처하는 인술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2020년 3월 3일부터 약 4개월간의 비대면 진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 한의학이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열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주로 어떤 처방과 어떤 진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환자분들이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논문을 제가 한 편을 썼고 그 뒤에는 이제 그 결과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전체 환자들의 토탈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는 논문 총 2편을 제가 직접 작성을 했었습니다. 또한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는 감염병 환자 비대면 진료 기본 모델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소개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혁신 사례와 함께 한의협회의 전화상담과 무료 한약 처방 사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뭐 사스는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유행은 안 했지만 메르스 때도 그렇고 우리 한의학은 예전에 그러니까 300년 전, 400년 전에 한의학은 이런 감염병을 치료하는 약이었거든요. 상한론이라고 하는 게 감염병을 치료하는 약이었고 그걸 통해서 발전을 했는데 한국은 실질적으로 유행을 할 때, 감염병이 유행을 할 때 한의를 정말로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번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한의가 감염병에 한약을 썼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최초로 모은 거거든요. 2021년 4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두운 터널에 있지만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So let's take a closer look because interim results for this phase 3 trial show that the vaccine is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ymptomatic infections. 화이자 백신 접종에도 하루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또다시 세계 첫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을 실은 대형 수송 차량이 경북 안동의 생산 공장을 빠져나옵니다. 수송 차량 앞뒤엔 경찰과 군 4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15분 먼저 접종이 이뤄져 시간상으론 61살 이경순 씨가 1호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뭘 할까? 우리는 요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코로나로 수고한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일의 계획을 세워봅니다.
마음 놓고 그 운동센터에 가서 운동도 지금 못하고 있고 해서 홈트라고 집에서 팔굽혀펴기 하고 뭐 집에서 걷고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개인적으로 늘 하던 걸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아쉽고 또 친구들하고 저녁에 만나서 이렇게 뭐 술도 한잔하고 하던 그거를 요즘 못하니까 너무 참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동기들이랑 놀러 가고 싶어요. 네. 가족들이랑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애들 데리고 좀 시원한 공기 하면서 마시면서 한 3박 4일,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전 제 진료실에서 다시 충실하게 일해야죠. 그거 하고 지금 이제 협회에서 하고 있던 제 역할들을 또 해야 되고 다시 그냥 돌아올 것 같아요, 일상으로. 마스크 벗고 그냥 소풍 그냥 친구들이랑 편안하게 다니고 싶어요. 저희가 봉사자들 전체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다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도 그날 딱 우연찮게 봉사 온 친구들이랑만 찍은 사진이 있어서 봉사 같이 한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이랑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사진 찍고 싶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1000명 정도 이렇게 얼굴 있지 않을까. 몇백 명 이렇게. 네. 그렇게 한번 사진 찍고 싶어요. 1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공포로 밀어넣었던 코로나19. 그동안 음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을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 외치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사들이 있었기에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진정 벗어나고 싶습니다. 평화롭고 평범한 삶을 기대해 봅니다.